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단원, 우리 2시간 동안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함께 할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개념들, 근데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은 충분히 하셔야 되거든요. 어쩌면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중단원 마무리 문제 혹은 문제 예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함께 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들은 앞쪽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기본기를 충분히 연습하기에 적합할 겁니다. 2시간 동안 문제들 전부 다 풀고 나면 이제 드디어 수학원의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조금만 힘내서 우리 2시간 살펴보도록 하죠. 대단원 마무리 1번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단원, 우리 수열에서는 숫자들을 보고 규칙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열한 숫자들을 관찰해서 규칙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죠. 차가 일정하다는 이야기. 이거 등비 수열랍니다. 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이 제1항, 제2항, 제3항 쭉쭉쭉 가서 이 제 n항까지 가요. 근데 등차 수열은 앞에 항에 얼마만큼 일정한 수들을 더해가는 거고요. 등비 수열은 앞에 있는 수에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거죠. 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차를 D라고, 공비를 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인 R을 구하는 것이 핵심,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인 R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되죠. 결국에는 첫 번째 항에서부터 공차를 혹은 공비를 몇 개 건너뛰면 이 일반항, n번째 항이 나타납니까? 근데 항상 n-1개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등차 수열이래요. AN은 어떻게 되니? 첫 번째 항에 공차를 더합니다. 몇 개를? n-1개를. 선생님이 등비 수열이래요. AN은 첫 번째 항에 공비를 곱해갑니다. 몇 개를? n-1개를. 그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결국에는 공차를, 공비를 n-1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 등차 수열부터 보시죠. 선생님 등차 수열을 봤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얼마만큼씩? 6씩. 6만큼 작아집니다. 또 6만큼 작아집니다. 또 6만큼 작아집니다. 아, 일반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35에 더합니다. 공차를 n-1. 여기에 n-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전개 마이너스 6n에 플러스 41이 됩니다. 첫 번째 항에 공차를 n-1 더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결국에 일반항 AN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이 등차 수열에서는 분명히 n에 대한 1차식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 n의 개수가 공차가 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보는 순간 우선 마이너스 6n 적어놓고 생각을 하자. 그럼 첫 번째 항이 35가 나오도록 뒤에 41을 붙여주면 게임 끝. 그럼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제3항과 공차를 알아요. 혹은 제7항과 공차를 압니다. 그래도 일반항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겠죠.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게 직선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직선과 점 하나만 주어지면, 우리 직선에서 기울기랑 점 하나만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차와 항 하나만 주어지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등비 수열 간단하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 공비가 0보다 작구나. 그럼 공비가 얼만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앞에 항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지니까 뒤에 항이 나오는구나. 그럼 일반항 AN이라는 건 첫 번째 항 27에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을 n-1개 곱해주면 되겠군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2번으로 가시죠. 제3항이 35, 제9항이 89입니다. 그럼 이 항 두 개로부터 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 AN.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면 공차와 그리고 하나의 항이 필요해요. 그럼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부터 항이 두 개 있네요. 공차만 구해내면 되겠네. 그럼 공차와 제3항을 이용하든 공차와 제9항을 이용하든 그럼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치? 첫 번째 항을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공차를 D라고 해봅시다. 제3항 A 플러스 2D, 제9항 A 플러스 8D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만 하면 어떤 항이 주어지더라도 첫 번째 항 A와 공차 D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모르는 문자가 2개, 그리고 주어진 조건도 2개. 당연히 A와 D를 구할 수 있겠네요. 아래에서 위에 걸 뺍니다. AA 없어졌어요. 8D에서 2D를 뺐습니다. 6D는 54입니다. 아, D가 9구나. 공차가 9라는 것만 알면 이제 항 하나만 따오면 되네요. 아, A에는 9n 우선 적어. 3을 넣었어요. 그럼 27 뒤에 8만큼 붙으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긴 한데 조금 번거롭죠. 귀찮습니다. 조금 더 요령이 생기면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제 3항이 35, 제 9항이 89. 항의 번호로 봅니다. 항의 번호가 6만큼 커졌어요. 아, 6D는 54만큼 커지네요. 54야. 아, D가 9구나. 와우. 이렇게. 세 번째. 선생님, A3이 35라는 걸 보면 얘는 점에서 3,35라는 점이네요. 선생님, A9가 89면 이것도 9,89라는 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X좌표가 6만큼 커지는 동안 Y좌표는 54만큼 커집니다. 직선에서 기울기가 공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 6분의 54는 9입니다. 선생님, 공차를 알면 여기 첫 번째 다시 돌아와서 n의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9고 얘가 x-3, x가 3일 때 뒤에 35. 근데 이걸 n으로만 고쳐주면 9n 플러스 8 되는 거 자연스럽죠. n에 3 넣었을 때 35가 되도록 아래와 같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처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의 좌표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해서 찾아줄 수도 있다. 일반항만 구하면 188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는 건 간단하죠. 9n이 180, n이 20이구나. 제 20항입니다. 제 20항 A20이 188이라는 것 확인. 대단한 마무리 2번이었습니다. A 플러스 n-1D와 같이 표현하는 것보다는 항의 번호가 몇만큼 차이가 나지? 근데 항의 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지? 그 비율로 공차인 D를 구해주는 연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가죠. 3번 별표 하나. 등차 수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구할 수 있죠. 등차 수열의 합의 기본적인 관점은 양쪽 끝을 더하다 보면 그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 양쪽에 있는 둘을 묶고 그 앞에 둘을 묶고 그 사이에 둘을 묶고 2개씩 묶으면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SN이 언제 최대가 됩니까? 에 대한 문제도 다뤘었는데 첫 번째 항이 3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입니다. 4씩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제1항, 제2항, 제3항 쭉쭉쭉쭉. 첫 번째 항이 37이야. 4만큼 작아지는구나. 그럼 제2항 33이죠. 또 4만큼 작아지는구나. 제3항 29입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더하래. 가능합니다. 제1항을 알고 제30항을 알아요. 제30항이 얼만데? 얘만 알면 제1항부터 30항까지 합은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이 A에는 마이너스 4n 1 넣었으면 37 넣어야 되니까 뒤에 41이 붙습니다. 30항 알죠? 30 넣었어. 마이너스 79야. 근데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값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절대값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야 되는 거지. 절대값을 어떻게 없애니? 범위를 나누자. A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K가 0보다 작을 때 다르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지만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서 나오거든.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 되네요. 처음에는 37입니다. 근데 조금씩 내려오죠. 4씩 작아지고 있어요. 선생님 어느 순간 부호가 바뀌겠군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순간이 언제니? 그걸 찾으셔야 돼. 몇 항까지가 양수예요? 제10항까지는 양수예요. 제10항 플러스 1입니다. 얘는 0보다 커. 근데 제11항 어때요? 제11항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얘는 전부 다 양수일 거야. 얘가 1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근데 제11항부터 제30항까지 얘는 어때요? 음수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쭉쭉쭉쭉 마이너스 79까지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얘들 다 더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야 되니까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더하고 뒤에 있는 애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제11항, 마이너스 제12항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네. 그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37 더하기 33 더하기 쭉쭉쭉 1까지. 얘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절대값이어서 제1항 뚝뚝 제10항까지 절대값 씌우네. 선생님 제11항부터 쭉쭉쭉 어디까지? 제30항까지 절대값을 씌우면 3, 7, 11 해서 79까지가 더해지겠군요. 이렇게 가는 거죠. 돼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처음부터 양수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든 그냥 더하든 똑같아. 근데 제11항부터 제30항까지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전부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앞에는 4씩 작아지는 등차 수열이네요. 뒤에는 4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네요.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더합니다. 처음과 끝을 더하고 두 번째와 그 앞을 더하고 38이 5쌍 있는 거구나. 처음과 끝을 더하고 두 번째와 그 앞을 더하고 82가 10쌍 있는 거구나. 앞에 거 계산 190, 뒤에 거 계산 820, 정답 1010이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체인지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럼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니?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앞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 뭐가 있었냐면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 이거 묻는 문제도 있었어요. 언제 SN이 최대가 되니?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더하면 S10이 최대가 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뒤에 제11항부터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절대값 씌워서 더하라고? 절대값 씌워서 더하는 거면 제11항부터 제30항까지 얘네들 부호 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단한 마무리 3번 함께 살펴봤고요. 4번으로 가시지요. 4번. 어떤 박테리아의 수는 실생활 활용 문제네요. 박테리아가 있어요. 처음에 얼마만큼 있지 몰라. 근데 일정한 매 시간, 1시간 지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현재는 A 말이래요. 처음에 시작. 현재 A 말이. 근데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 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공비, 인 R, R의 등비수열로 나타나는 거네요. 1시간 지났습니다. AR. 2시간 지났어요. AR의 제곱 쭉쭉쭉 갑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간 후에 그때 6만 마리. 또 시간이 지납니다. 20시간 후에 이번에는 9만 마리. 그럼 처음에 A는 얼마니? 이게 문제예요.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걸 그냥 나열해 봤어요. 조금은 더 잘 와닿을 겁니다. 현재 처음에 A에서 시작을 해요. AR의 제곱 1시간 지날 때마다 R 배씩 되는 거야. 근데 10시간이 지났습니다. 6만 마리예요. 20시간이 지났습니다. 9만 마리예요. 갑시다. 현재에서부터 10시간이 지났어요. AR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지? AR의 10제곱 얘가 6만입니다. 선생님 또 10시간이 지났네요. AR의 20제곱 9만입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뭐 등비중앙 바로 쓰셔도 됩니다. A랑 6만이랑 9만이랑 얘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구나. 등비중앙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직접 나누셔야죠. A가 0보다 커요. R도 0보다 커요. 말이 수고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양수입니다. 나눠. AR의 20제곱을 AR의 10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R의 10제곱만 남네요. 9만을 6만으로 나눴어? 6분의 9,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죠. R의 10제곱이 2분의 3이구나. 그럼 대입하면 끝나는 거네.
A 곱하기 R의 10제곱 2분의 3인데 얘가 6만이래. 근데 A를 구하고 싶네. A는 3분의 2로 나누죠. 정답 4만 마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에 박테리아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 활용 문제를 보는 순간에 해석이 안 돼. 친구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쭉 나열하다 보면 그냥 문제 푸는 다른 좀 복잡한 계산에 비해서 이건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와 AR의 10제곱, AR의 20제곱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R의 10제곱 얘를 찾아서 바로 끝나는 거지. 대단한 마무리 4번 함께 했습니다. 5번으로 가시죠. 5번. 서로 다른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A와 B는 둘 다 0보다 커요. 근데 서로 다릅니다. 그때 세수 A, 9, B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A와 9와 B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한 번 더. 이번에는 3과 A와 B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요. A와 B가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치? 만약에 얘가 공차가 2예요. 그럼 얘가 7이랑 11이면 되잖아.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11이랑 7이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A와 B가 될 수 있는 쌍들은 무수히 많아요. 다만 여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니? 차가 일정하다는 것. 차가 일정하다는 것. 차가 일정합니다. 차가 일정합니다. 뒤에서 앞을 빼요. 뒤에서 앞을 빼요. 같아. B-9는 9-A랑 같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18과 같습니다. 둘의 합을 구할 수 있네요. 이게 뭐예요? 등차 중항이죠.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애를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두 수의 합과 같습니다.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가 일정합니다 에서부터 따오시면 돼요. 얘 B가 일정하대. A와 B가 전부 다 양수입니다. 뒤에서 앞을 나눠 B를 A로 나눴어. A를 3으로 나눴어. B가 같습니다. 크로스 곱하면 A 제곱이 3B라는 것 알죠? 모르는 문자 2개 A와 B. 알고 있는 식도 2개. 그냥 연립하면 바로 풀릴 것 같네요. 대입할게요. 근데 A 자리에 대입할까? B 자리에 대입할까? B 자리에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A 자리에 대입하고 제곱하는 것보다는. B는 뭐랑 같니? B는 18-A랑 같아요. 쏙 들어갑니다. A 제곱은 3배의 18-A. 다 넘겨.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4는요. 인수분해 시작. 곱해서 54. 차가 3만큼 나는 거. 6이랑 9네. 근데 부호 생각하면서 A 플러스 9와 A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 9니? 그럴 리 없죠. 양수여야 되니까. 그러니 A는 6이 될 수밖에 없구나. 찾았습니다. A가 6이에요. B는 얼마? B는 12가 되겠네요. 대단원 마무리 5번 함께 했습니다. 위에서 등차 중항 하나 사용하시고요. 아래에서 또 등비 중항 하나 사용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 문제가 되네요. 6번으로 넘어가죠. 수열 AN이 있습니다. 시그마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시그마라는 건 기억합니다. 시그마는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기호야. 다시. 표현하기에 효율적인 기호긴 해. 하지만 이해하기에 친절한 기호가 아니야. 표현하기에는 효율적이지만 이해하기에 친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할까요? 나열해야죠. 풀어 적어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예요. 내가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준 건가?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얘를 나열해 보셔야 돼요. 위에 있는 첫 번째. 나열해 보자. K가 변합니다.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가 1부터 10까지 변합니다. 얘가 변하고 있어요. 누가? K가. 1 대입. 1을 대입합니다. 제1항 더하기 제2항 2를 대입합니다. 제3항 더하기 제4항 3을 대입합니다. 제5항 더하기 제6항 10까지 10을 대입합니다. 제19항 더하기 제20항 얘가 30이래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라 해서 나는 10개인 줄 알았는데
홀수 번째 항이 10개, 짝수 번째 항이 10개니까 사실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을 알려준 거구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얘가 32라는 표현이지. 그럼 문제는 끝났네요. 그럼 시그마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할 수 있다면서요. 맞지? 근데 상수 배 튀어나갈 수 있다면서 3배는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5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5 얘를 조심해야 돼. 그럼 위에 주어져 있는 애를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원래 3배의 AK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5가 됩니다. 근데 3배가 앞으로 뿅 튀어나갔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얘가 32라는 사실을 알아. 3 곱하기 30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애 주의 어떻게 해야 돼요? 5가 20개 있는 거야. 196이 정답이 되겠죠. 대단한 마무리 6번이었습니다. 수열 AN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이 합쳐져 있는 거야. K는 1부터 10까지 변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나열해 보자고요. 시그마는 표현하기에 효율적이지만 이해하기에는 친절한 기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늘어 적어 보면 분명히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느껴질 겁니다.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꼬아둔 거죠. 대입하는 순간 정답은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196이었습니다. 넘어가지. 대단한 마무리 7번. 첫 번째 항이 1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풀어 적어봐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주어진 수열부터 한번 나열해 봅시다. 첫 번째 항이 1인 등비수열.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첫 번째 대단원, 삼각함수 두 번째 대단원, 수열 세 번째 대단원이에요. 근데 수열이라는 세 번째 대단원은 그 앞선 두 개의 대단원보다 훨씬 더 쉬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앞에 2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항들만 뽑아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항들을 다루었던 거고요. 대단원 마무리에 들어와서는 간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이죠. 실제로 수열 단원에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표현은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계속 나열하는 습관들이 들어야 되고 나열한 것을 관찰해서 규칙을 찾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등비수열이래 공비를 R이라고 하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쭉쭉쭉쭉 계속 갑니다. 제1항이 1이에요. 제2항은 R을 곱해야죠. 제3항은 또 R을 곱해야죠. 제4항은 또 R을 곱해야죠. 얘가 R이고 얘는 R제곱이고 얘는 R 세제곱이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깔끔하네요. AN 얘는 R의 N-1제곱이야. 우선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는 찾았습니다. 주어져 있는 표현들. 시그마는 표현하기에는 효율적이지만 이해하기에 친절한 기호가 아니야.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의 2K-1이에요. K가 변하죠? 1부터 M까지. K에 1 넣었습니다. 제1항 2 넣었어요. 제3항 3 넣었습니다. 제5항 쭉쭉쭉 제2M-1 번째 항까지. 홀수 번째 항들을 M개에 나열한 거네요. 여기까지 되지. 근데 위에 있는 거 그럼 얘들 전부 다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얘 R이야. 1이죠. 1이야. 얘는 R제곱이네. 얘는 R의 4제곱이죠. 쭉쭉쭉 갑니다. R의 2M-2제곱이네요. 뭐 끝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1만큼 차이 나고 1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 2M-2제곱 되는 것도 자연스러울 거예요. 혹시 안 되더라도 1, R제곱, R4제곱, R6제곱 앞에 있는 몇 개만 좀 표현을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이번엔 A의 2K예요. K 1 넣었습니다. 제2항 2 넣었어요. 제4항 그 다음 제6항 쭉쭉쭉 가다 보면 제2M항 이렇게 되는 거지. 제2항 R이야. 제4항 R의 세제곱이죠. 제6항 R의 5제곱이죠. 쭉쭉쭉 가다 보면 R의 2M-1제곱이네. 근데 위에 주어져 있는 얘는 341이래요. 아래에 있는 얘는 681이래요. 느껴져요?
R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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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배. 와우. 341에 R을 곱하면 얘가 682가 되는구나. 여기서 R을 묶어내서 표현하셔도 똑같습니다. R을 묶어내면 1 될 거 아니야. R을 묶어내면 R 제곱 될 거 아니야. R을 묶어내면 R의 4제곱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R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네. 따라서 공비인 R이 2라는 사실을 알아요. 됐어? 그럼 이제 M을 구하고 싶어. 1부터 시작해서 공비가 R의 제곱. 공비가 4예요. R의 제곱이니까. 또 공비가 4예요. 공비가 4, 4배씩 되고 있구나. 그럼 사실 몇 개 더하지 않아도 금방 381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등비수열의 합 가지고 공식으로 애들을 접근을 해도요.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위에 있는 얘 표현해보자. 공비가 4입니다. 4-1분의 첫 번째 항 1. 여기에 4의 m제곱 마이너스 1, 341이래. 분모가 3이죠. 그러면 4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3 곱해요. 1023. 4의 m제곱은 1024입니다. 얘가 2의 열제곱인 건 많이 봐서 알잖아. 그럼 저변에 뭐 2의 2m제곱 표현해보면 m이 5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요. 실제로 구해보셔도요. 1, 그 다음은 4고, 그 다음은 16이고, 그 다음 64고, 그 다음 156이고 더 커지면 안 되잖아. 거기까지 딱 더하면 34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대신 이 문제에서 한 가지 기억은 하셔야 돼요. 시그마라는 건 철저하게 표현하기에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만들어낸 기호구나. 표현하기에 효율적인 기호구나. 다만 이해하기에 친절한 기호가 아니니까 쭉 늘어 적어보자. 겁먹지 말고. 7번 함께 했고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8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개념 문제로 항상 많이 다루었던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문자가 여러 개 나타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잖아. 공식이 나오면 힘들어하고 문자가 나타나면 힘들어하고 사실 숫자들인데 근데 이 표현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얘를 딱 봤어요. 시그마가 2개나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가 만약에 여러 개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누구부터 계산해야 될까? 누구부터 해야 될까? 근데 수학에 있어서 누구부터 해야 될까?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괄호가 결정을 하죠. 괄호 안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는 그냥 잘 모셔두고 안에 있는 애를 쭉 늘어 적어 보는 거죠. 안에 있는 애. 선생님 변수가 누군데요? 주인공은 항상 시그마 아래에 적혀 있어요. I구나. I가 변하는 거구나. I가 1부터 K까지 변합니다. I 자리에 1 넣었어요. 1이 들어갔어. 1K. 2가 들어갔어. 2K. 3이 들어갔어. 3K. 4가 들어갔어. 4K. 쭉쭉쭉 어디까지? K 곱하기 K까지. 이게 괄호 안에서의 일이에요. 1K, 2K, 3K, 4K 쭉쭉쭉 K 곱하기 K까지. 얘를 K제곱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다 K가 있네. K를 묶어내자. K를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까지. 선생님 1부터 K까지나 더할 수 있어요. 1부터 K까지를 다 더하면 2분의 K 플러스 1. 와우. 2분의 K제곱을 K 플러스 1에 곱합니다. K제곱을 곱해주면 K의 세제곱이 되고 K제곱을 곱해주면 뒤에 K제곱이 이렇게 붙겠네요. 선생님 앞에 잘 모셔다 둔 시그마 하나 있어요. 우리 괄호 안에 거 먼저 계산한 거야. 괄호 안에 I와 K가 있었는데 변수가 I구나. 그러니까 I는 숫자예요. I에 1부터 K까지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K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 맞죠? 문자가 2개 있다고 생각했는데 I에 차례대로 넣다 보니까 I는 없어지고 K만 남았어.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거 K는 1부터 10까지 변하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 상수로 나오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K의 세제곱 플러스 K제곱이 있습니다. 2분의 1을 앞으로 뽑아내요. 그리고 시그마를 분배해 줍니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세제곱 이렇게 쓸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앞에 뽑아둔 2분의 1 맞들이시면 안 돼요. 선생님 1의 세제곱부터 10의 세제곱까지예요.
얘는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해서 전체를 제곱하는 거랑 같네요. 55의 제곱.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네요. 385입니다. 적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55 곱하기 55고 그리고 뒤에 385가 있습니다. 뭐 각각을 계산해도 되지만 뒤에 있는 385가 7개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55가 55개 있어. 얘는 55가 7개 있어. 그럼 55가 62개 있는 거네. 62개 있는 거네요. 얘는 55가 62개 있는 거야. 약분. 31 곱하기 55입니다. 31 곱하기 55 하면 155, 155, 정답 1705가 되겠네요. 1705.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수열이라는 건요 숫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숫자인 거야.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노는 거죠. i와 k가 있어. 근데 누구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괄호 안부터. 괄호 안에 시그마 밑을 보면 누가 주인공인지가 나와 있어. i가 변하는 거죠. 어디부터? 1부터 k까지. i에 1 넣고 i에 2 넣고 i에 k까지 넣으면서 쭉 나열합니다. 그럼 k를 묶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괄호 안에 있는 애를 i만 변수라며 그럼 k는 튀어나가고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i 라고 표현하는 거 똑같죠. k 곱하기 2분의 k에 k 플러스 1 똑같은 모양이네. 그러니까 변수가 누구인지 변수는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상수 취급하는 문자들은요 튀어나갈 수 있어요. i가 변수네 k는 튀어나가도 되는구나. 그럼 k가 튀어나가고 나서 얘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괄호 앞만 먼저 정리하고 나면 이제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k가 변합니다. 마지막은 상수인 형태로 나오겠지요. 8번 함께 했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9번 로그 미치 2인 로그가 있어요. 근데 로그는 미치 같은 애들끼리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거든요. 이런 모양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a에 k 플러스 1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이건 차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합이 간단해지는 수열입니다. 합이 간단해지는 수열. 이게 대단한 마무리에서 이런 형태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때 또 다시 살필 거예요. 선생님 K에 1 한번 넣어볼까요? 얘는 제1항 빼기 제2항입니다. K에 2 넣어볼까요? 제2항 빼기 제3항입니다. K에 3 넣어볼까요? 제3항 빼기 제4항입니다. 쭉쭉쭉 어디까지? 제-n항 빼기 제-n 플러스 1항까지 이렇게. 선생님 앞에 있는 마이너스 A2 뒤에 있는 플러스 A2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뒤에 있는 플러스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뒤에 있는 플러스들이 없어지고 나면 와우 제일 앞에 제일 뒤에 얘가 대칭 형태로 남네요. 제일 앞에 플러스 A1 나왔어요. 제일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번째 항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남은 항이 대칭 형태로 남아요. 대칭형 무슨 말입니까? 앞과 뒤에 개수는 같아. 근데 부호가 반대야. 개수는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항상 앞에 몇 개가 남았는지만 잘 체크하면 뒤에 몇 개가 남은지는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원래 분배할 수도 있어서요. 얘를 찢어주고 찢어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제1항부터 제-n항까지 합입니다.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A의 K 플러스 1이잖아요. 제2항부터 제-n 플러스 1항까지예요. 얘는 제1항부터 제-n항까지야? 얘는 제2항부터 제-n 플러스 1번째 항까지야? 그러니까 빼고 나면 항상 앞과 뒤에 부호가 반대로 개수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A1, A2, A3 쭉쭉쭉 가서 여기에 AN이 있고 여기에 AN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서 보면 제1항부터 제-n항까지 제2항부터 제-n 플러스 1항까지 빼고 나면 가운데는 쫙 없어지고 앞과 뒤에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얘가 첫 번째 항에서 빼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이렇게 납니다. 돼요? 이게 합이 간단해지는 수열의 형태입니다.
위와 같이 쭉 나열해서 없애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과 뒤를 찢어서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제1항부터 제-n항까지야. 얘는 제2항부터 제-n 플러스 1항까지야. 비교해보면 겹치는 부분 다 없어지고 앞과 뒤에 짜잔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분분수. 단독적으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유형입니다. 대단한 마무리에서도 몇 개나 볼 거예요. 분분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도 있어요. 분모에 루트가 있어. 그럼 분모를 유리화하는 순간에 또 이렇게 차로 나타나서 다 없어지고 대칭형을 남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합이 간단해지는 형태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세 번째로 곱을 수 있는 유형이요. 얘예요. 미치 같은 로그들은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수의 곱셈이 되거든요. 곱셈하면서 쭉쭉 약분을 하면 분모와 분자의 빠방 대칭 형태로 이번에는 뭐 부호 이런 거 없이요. 그냥 개수가 만약에 위에 2개 남았어 그러면 아래도 2개 남고 이런 형태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의 계산도 합이 간단해지는 수열 기본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함께 묶어서 기억을 해 둡니다. 그러면 9번 풀어볼게요. 개념 정리하고 나면 문제는 간단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변해요. 근데 로그 안이 조금 지저분하네요. 좀 더 간단하게 분수 형태로. 가분수로 표현할까요? 로그 2의 K, 분자는 K 플러스 1 이렇게 했어. K가 변합니다. 1부터 N까지 1 넣었어요. 로그 2의 1분의 2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4 더하기 쭉쭉쭉쭉 갑니다. 아 냄새가 나. 로그 2의 n분의 n 플러스 1 미치 같은 로그들을 쭉 더하라는 이야기구나. 시그마는 표현하기에 효율적이지만 이해하기에 친절한 기호가 아니니까 나열하고 보니까 로그의 덧셈 가능하네요. 미치 같습니다. 체크. 미치 전부 다 2인 로그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는 진수가. 누가? 진수가. 진수들끼리 곱해집니다. 로그의 미치 2예요. 로그 2의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쭉쭉쭉 n분의 n 플러스 1까지 다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약분되는 거 보이죠? 앞에 있는 분수의 분자와 뒤에 있는 분수의 분모가 없어집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사선을 그으면서 나가. 남았죠? 분모의 하나가. 남았지? 분자의 하나가. 아, 로그 2의 n 플러스 1 깔끔하네요. 이게 7이래요. 로그의 정의 알죠? 2를 7제곱하면 n 플러스 1 냅니다. 한번 퉁 치고 오는 거지. n 플러스 1은 2의 7제곱입니다. 얼마? 128이에요. 따라서 n은 얼마니? 128에서 1만큼 빼면 정답 127이 되네요. 합이 간단해지는 유형 제가 부분분수 분모의 유리와 같이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이었습니다. 대단한 마무리 10번으로 가지요. 10번 별표. 방금 앞에서 제가 푼 문제랑 연결이 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는 거 아니야. 뭐 하라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갑니다. 두근 AN, BN 둘의 합 AN 플러스 BN은 두근의 합 마이너스 N분의 1 돼요. 두근 AN 곱하기 BN 두근의 곱 불러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입니다. 선생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AK분의 1 BK분의 1 AK를 몰라요. 그러니까 AK분의 1을 알 수도 없죠. BK를 모르니까 당연히 BK분의 1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통분해보면 어때?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통분? 아 그럼 분모에는 AK 곱하기 BK구나. 분자에는 AK 플러스 BK구나. 와우 내가 알고 있던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K는 1부터 50까지입니다. 분모에 누가 와요? 둘의 곱이 마이너스 묶어내고 n 플러스 1라고 표현할게요. 분자에는 누가 옵니까? 둘의 합이 마이너스 n분의 1. 아 근데 이 k죠? k. k분의 1이랑 k 플러스 1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됐습니다. 번분수 계산 했더니 이뻐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분모에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왔습니다. 분모에는 곱이, 분자에는 차가 분수를 더하라고 요구할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분수를 어떻게 더할 거야? 분수를 일일이 통분해서 더하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분수의 합 분수를 더하세요. 분수 이야기가 나왔어. 부분분수구나. 찢으라는 이야기구나. 분모에는 곱이, 분자에는 차가 와우 찢을 수 있어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었습니다. 뭐 서술형이면 몇 개는 나열해 주세요. 근데 이게 단답형이거나 객관식이면요. 여기 1부터 50까지 들어가는 거네? 그럼 얘는 분모가 2부터 51까지네? 2부터 50까지는 없어질 거야. 그럼 누가 남니? 결국엔 얘만 남죠. 앞에는 1 넣고 뒤에는 50 넣고 몇 번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없어지는 게 머릿속에 느껴지는 거지. 정답은 51분의 50입니다. 다시 2차 방정식을 봤어요. 내가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의심하자.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리자. 근데 그래도 안 되면 뭐 근의 공식을 쓰는 문제, 근의 공식 쓰는 문제는 워낙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 두 개에서 해결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썼어요. 느낌이 옵니다. 통분했어요. 분모의 곱이, 분자의 합이 분수를 더하라는 거네. 냄새가 나. 얘는 무조건 찢으라는 이야기야. 찢었습니다. 그럼 처음엔 나열해 보는 거예요. 나열해 봐.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쭉쭉쭉 어디까지? 50분의 1 빼기 51분의 1까지. 그럼 다 없어지니까 얘는 1 빼기 51분의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앞에 있는 애만 떼서 어떻게 1부터 분모가 1분의 1부터 얘 50분의 1까지네 빼기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51분의 1까지네. 그러니까 1 빼기 51분의 1이 남아. 이걸 이렇게 사고하셔도 좋다고. 돼요? 뭐가 남는지만 느끼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마무리 10번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오늘 대박이들과 함께할 마지막 대단한 마무리 11번입니다. 귀납적이라는 단어 나타났어요. 좀 겁먹었을 거야.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하면서 어려운 문제들밖에 다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실생활 활용 문제 기억나요? 막 성냥개비 쌓았던 문제, 원을 그렸던 문제 이런 것들. 근데 원을 그리고 성냥개비를 쌓고 이런 문제들을 시험에 나올 출제 빈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럼 그렇진 않고요. 그래도 실생활 활용 문제 처음 보는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사고 방식을 좀 익히자. 그리고 한번 보고 나면 좀 낯선 것들이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열하고 관찰하자, 규칙을 찾자. 알고리즘, 사고구조.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얘 등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니 확인하죠. 근데 등차 등비가 아니야. 얘 봐봐. 뒤에 있는 항은 앞에 있는 항에 3분의 1을 곱하고 이만큼 더하는 거야. 등차예요? 아니. 등비예요? 아니죠. 등차였으면 뒤에 얼마만큼 더해지니 일정한 숫자가 있었을 거고, 등비수열이었으면 얼마만큼 곱해지니 일정한 숫자가 여기 곱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있잖아.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나열해야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몇 항 구하래요? 제5항 구하래요. 그럼 나열하면서 끝나는 거야.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등차도 등비도 아니지만 나 겁먹을 필요 없어. 왜? 제5항까지 구하는 건 금방 하니까. 제1항이 21입니다. 규칙이 뭐예요? 3분의 1을 곱하고 그리고 나서 2를 더하는 거야. 3분의 1을 곱하고 거기에 2를 더해요. 7 플러스 2, 9네요. 똑같아. 3분의 1을 곱하고 여기 2를 더해. 3 플러스 2, 5네요. 3분의 1을 곱하고 2를 더해. 3분의 5 플러스 2. 왠지 분수가 나오면 내가 계산 실수한 거 아닐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내 계산에 자신을 가지고 3분의 1 곱하고 9분의 11 여기에 2를 더해요.
그랬더니 9분의 29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어때요? 귀납적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담감만 떨치면 그냥 단순하게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냥 기본 연산 몇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사고구조. 등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니 확인. 등차도 등비도 아니야. 그럼 몇 항 구하는 건데 확인. 제5항 구하래, 제6항 구하래, 제7항 구하래. 그 정도는 그냥 내가 계산해서 구하는 거야. 근데 30항 구하래, 50항 구하래, 100항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열하고 관찰해서 규칙을 찾자. 오늘 우리 대박이들과 함께 대단원 마무리 1번부터 11번까지 11문항 함께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부터 18번까지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